안녕하십니까? 종로기술사학원에서 제공하는 출퇴근길 기술사 공부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윤성민 인사올리입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만 꾸준히 청취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1교시 용어 모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용어만 정리함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쉽게 건축 시공 공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퇴근길을 활용한 기술사 공법 매일 공부 아침 용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 패스트트랙 궤도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 공사의 프리 어큐런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방식은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죠. 거의 초고층 공사에서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고층 공사에서 고속궤도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들이 있죠. 공기를 단축하는 방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장판지랑 암기법 서술을 들었던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병행 시공 방식이죠. 그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단별 시공 방식이었죠. 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연속 반복 시공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고속 궤도 방식이었죠. 네, 장판지랑 암기법 서술 시간에 아마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병행 신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행 작업을 하죠. 하층에서 상층까지. 어떻게 해요? 얘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예. 야,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선행 작업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하층에서, 그쵸? 상층까지. 네. 그리고 뭐예요? 후속 어치죠? 작업을 네. 병행했죠. 자, 그 다음에 단별 시공 방식은 어떻게 했었어요? 철골 구조체를 공사를 완료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직 존별로 동시 시공을 했었죠. 예. 장판지랑 암기법 그 서술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시공 방식은 어땠나요? 그쵸? 기준층의, 그쵸? 기본 공정을 편성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연속 반복 시공했죠. 그렇죠. 자, 고속궤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공사 진행 순서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병행 시공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 장판지랑 암기법에서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병행 시공. 그 다음에 단별 시공이죠. 자, 단별 시공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요렇게 되고, 그쵸? 요렇게 되고, 요렇게. 네,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갔던 거. 자, 그 다음에 연속 반복 시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장판지랑 암기법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쵸? 요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병행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단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연속 반복 시공이었죠. 예,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행 작업을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을 병행했었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체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수직존을 예를 들어 갖고 얘가 1층에서 5층까지, 그 다음에 6층에서 10층까지, 그 다음에 11층에서 15층까지다. 그러면 존을 나눠 가지고 그냥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기준층의 기본 공정을 편성한 다음에 연속 반복 시공을 요구를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병단 영고였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암기법이 뭐였습니까? 그때 외웠던 게 암기법이, 그렇죠? 공병단에서 벌어진 영고전 시험이었죠. 그쵸? 기억나시나요? 공병단에서 벌어진 영고전 시험. 네. 시험. 그쵸? 그래서 공변단. 그래서 병단. 그쵸? 영고. 기억나시나요? 병단 영고. 예. 공병에서 벌어진 영고전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한번 키워드를 보도록 하죠.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요, 설계도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설계의 부분적인 공사를 진행하고요, 다음 단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시공 방식, 얘가 뭐다? 고속 궤도 방식이죠.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정상적인 설계는 어떻게 해요? 기본 설계하고 본 설계하고 시공을 하잖아요. 그쵸? 자, 얘를 갖다가 한번 예를 든다라면 기본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 뭐 2개월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본 설계, 그쵸? CC 설계하는 거죠. CC 설계하게 되면 얘는 뭐 얘들하고 8개월이라고 봅시다. 그쵸? 그러면 요 기간 동안이 생기는 기간이 뭐예요? 10개월이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고층 공사를 갖다가 진행하는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갖고 1조 원이 들었다고 칩시다. 1조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얘네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갖고 20억이다. 20억이 들어간다. 한 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요. PF죠. 파이낸싱을 해서 20억이 들어간다. 자, 1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200억이죠. 그렇죠? 200억이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파이낸싱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자, 여기서 기본 설계 2개월은 그냥 가. 똑같이 2개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공이 들어갑니다. 시공이 들어가요. 그러면 본 설계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 그쵸? 요때 토공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럼 토공사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겠어요? 최소한. 초고층이니까. 8개월 이상은 걸리겠죠. 그쵸? 그 사이에 본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본 설계를. 그쵸? 본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본 설계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만큼의 공기 단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시공이 되어버리면 8개월 동안에, 그렇죠? 8개월 동안에 어떻게 8 곱하기 20억 하게 되면 28, 26, 160억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궤도 방식을 선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입 배경을 보니까 네, 도입 배경을 보니까 자, 공기 단축이 되고요,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을 보게 되시면 설계 작성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죠. 공기 단축하고 공사비가 절감돼. 왜 160억 줄어들었습니까? 신공법 신기술 시공 시 적용이 가능하고요. 작업의 조직적인 진행으로 공사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속궤도 방식은 계약제도인가요? 아니면 제도인가요? 아니면 공정운영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정운영 방식이자 계약제도예요. 얘는. 그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고층 공사에서의 프리 어큐런시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얘는요, 아주 뭐 간단한 얘기라고 표현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조 원짜리를, 자, 1조 원입니다. 1조 원. 1조 원이면은 1000억 곱하기 10개죠. 그쵸? 10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얘에 대한 PF 이자가 1개월에 20억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요. 자, 20억 원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공사기간을 갖다가 만약에 70개월이에요. 공사기간이. 예, 초고층 공사는 보통 70개월 이상이니까요. 그럼 70개월 곱하기 20억 하게 되면 2714 1,400억 원이 어떻게 돼요? 이자로 나가게 돼요. 이자로. 그쵸? 우와, 이거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기에서 보게 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 어떻게 감소되겠죠. 손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손해는 아니겠지만 이익은 감소될 겁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프리 어큐런시를 하는 거예요. 얘를. 그렇게 된다라면, 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있는 높이가 100층이라고 합시다. 100층. 그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수층만큼 만약에 100층이다 그러면 여기는 40층, 여기는 30층, 여기는 30층이라고 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죠? 이 부분을 먼저 완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또는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분양대금이 들어오겠죠. 요거에 대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쵸? 분양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총 100층 짓는데 한 층당 1조 원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한 층당 얼마 정도 될까요? 1층이 한 10억 정도 되나요? 예, 10억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맞나요? 100억인가요? 아니죠. 100억이면은 10개면은 1000억. 그러네요. 100억이네요. 100억. 예. 100억이네요. 한 층당, 한 개 층당 100억 곱하기 40층 하게 되면 얼마예요?
4천억 원이죠. 이 4천억 원이란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6천억이라는 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1조 원일 때 이자가 20억이라면 한 달에 6천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갖고 1조 원에서 6천억 원이 4천억을 줄어들었으니까요.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러면 10억이라고 봤을 때 10%고 뭐 대략 뭐 예를 들어서 20%다. 20%, 뭐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20억이 10%게 되면은 얼마예요? 그렇죠. 2억입니다. 곱하기 30%면 얼마예요? 2, 3, 6, 6억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사업수지의 이익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먼저 선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대금을 먼저 받아서. 그러면서 계속 공사는 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보게 되시면 롯데월드에서 저층부는 사전 분양하고 그 다음에 분양대금을 완료했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장점은 건물의 조속한 사용이 가능하죠. 조기 입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발주 초에 조속한 정상 업무가 가능하고, 단점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고층 공사의 프리어큐런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메서드, 고속궤도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정 운영 방식은 병행 시공, 단별 시공, 연속 반복 시공, 고속 궤도 방식 잊지 말아 주시고, 그때 우리 암기법 배우셨죠? 공병단에서 벌어진 연고전 시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공부 아침 용어의 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종로기술사학원 용어 설명반으로, 건축 경험이 부족해서 현장 이론을 보완하고 싶다면 에어클래스의 기술 지침반으로, 진행자 윤교수 스타일의 모의고사반을 원하신다면 윤스터디를 종로기술사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